성리학이 뭘까요? 어떻게 기자님은 정의하세요?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. 근데 네. 한국 사람들이 성리학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조선시대 때 성리학 뭐 예. 그냥 유교 뭐 이 정도만 감각을 하지 예. 그 구체적인 핵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성리학이 어떤 건가요? 처음에 공자가 그 내온 그러니까 그때 제자백가나 이런 여러 가지 학문과 어떤 주장 중에서 공자가 말하는 유교가 이제 그 역대 중국 왕조에서 채택이 돼서 됐는데 그 유교는 소위 원시 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공자가 주창했던 유교. 네네네. 그거를 또 발전시킨 게 맹자였고 맹자가 이제 제왕 같은 이 제왕 이러해야 한다 세상 사는 원리 또 이런 걸 가르쳐요. 그런데 사실은 이건 보면 그 자기 수양론입니다. 그 수양론을 나중에 송나라 때 주자가 우주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. 원래 개인 차원의 철학이었는데 네네. 국가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거네요. 우주까지. 우주까지. 예. 태극이란 걸 만들고 음약이란 걸 만들고 그리고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라는 게 있고 기라는 이익이라는 게 있다. 이런 원리 이런 그 논리들이 주자 때 다 나옵니다. 그 주의가 그때 당시에 송나라 때 유행하고 있던 도교, 불교, 선불교 이런 거에 있는 원리들 다 모아서 거대한 우주론을 하나 만들어 버린 겁니다. 왜 만들었나 하면 송나라가 그 전까지는 당나라 때까지는 세계 최고였거든요. 근데 송나라 때부터 이 사람들이 문약에 빠져서 국력이 삐실삐실해져요. 고려한 때까지도 업신을 당합니다. 업신 여김을 당하고 저 북쪽에 있는 거란이니 여진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도 다 뺏깁니다. 심지어 그날에 조공까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도망을 가요. 그때 이 한족들이 소위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이 주자의 성리학인 겁니다. 마음이 우주로 연결이 돼서 이 우주의 원리를 물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단적으로 심플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원리를 채택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굉장히 관념적인 논리가 이 결국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이게 우주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게 세계를 만드는 질서로 객관적인 질서로 확립이 돼버립니다. 그 송나라 때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 성리학이 조선 개국과 함께 도입이 되는 겁니다. 물론 고려 때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때는 고려가 워낙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리학은 원어브댐이었고 그냥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그러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군부하고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가 이 조선이거든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명나라에서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나요? 통치 이념으로? 받아들였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소위 양명학으로 바꿔버립니다. 이미 갈아탄 거네요. 네네. 갈아타고 와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자기네 군영 안에서 조선 학자들하고 관리들을 불러서 양명학을 가르칩니다.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냐? 주자밖에 영웅이 없는 줄 아느냐? 이미 종주국에서는 그걸 버리고 갈아탔는데도. 네.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게 질서 유지인 최고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끝까지 간 겁니다.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으니까 통치 이념으로서. 수직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올바른 도덕 국가다.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.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유통시킨 책이 있는데 그게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. 거긴 충, 효, 열려, 효자, 충신 이 충효열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최고다. 이거는 지금 봐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언해를 해놓습니다. 국민정음으로. 그래서 그거를 몇천 부를 찍어서 전국에 뿌려요. 그럼 향교나 사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. 이런 책 말고는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적으로 번역해놓은 책이 없습니다. 남은 책들은 무슨 사서상경, 그러니까 과거 수험소용으로.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충효열 예 이것만 배워다 주는 겁니다. 북한하고 똑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또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. 그렇게 최고죠. 예, 최고죠. 그래서
이 성리학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생산력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왜냐? 재화는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탐욕은 도덕에 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생산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끝까지 산농 공상 그래서 공과 상을 탄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장을 못 서게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농사는 뭐냐? 선비들이 굶어 죽지 않고 딱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큼만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. 아 그래요? 탐욕하지 않을 정도로. 아, 백성들은 남은 소위 양민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잉여와 자본의 축적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애초에 성략에 존재가 안 되는 따르면은 거네요. 잉여 축적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. 그건 악이거든요. 그 조선에서는 맨날 그 가난한 그 관리들을 청빈하다면서 상을 주고 청백리 상을 주고 아니 청부를 조장을 해서 이 사람들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해도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거죠. 그럼요. 예.